안녕하세요. 이혜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일상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범죄로 해당 범죄로 고소 및 고발을 하거나 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답시고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처벌되는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과 모욕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죄의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일명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명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우선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받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공연성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제기 여부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와 같이 합의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긴 합니다. 또한 모욕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인지 등 여부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말로만 해야 성립되나요?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모욕죄는 언어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수단, 시각적 수단을 사용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영상 편집, 합성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언어적 표현이 아닌 시각적 방법에 따라서도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만나요.